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문학 수업을 할 때 전체적인 내용을 그림이나 도식으로 좀 정리해서 전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한눈에 보기 또는 완소그이라고 제가 하는 그러니까 완전 소중한 그림으로 이해하기 이걸 줄임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완소그이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수업에서 시나 소설을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이 전체적인 구조를 머릿속에 담아내지 못하고 부분만 정리하고 필기하다가 그것만 외우고 기억하는 경우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한 번에 기억하고 수업하면서 이해했고 들었던 내용들을 하나의 압축적인 그림을 통해서 한 번 더 쉽게 떠올려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시작하게 됐고요. 학생들이 이 한눈에 보기 또는 완소그이를 보다 보면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라는 피드백을 잘 남겨주어서 교사로서는 좀 뿌듯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제가 그런 자료들을 저의 개인 블로그나 유튜브에도 수업 영상을 올리면서 올리곤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고 좀 마음에 든다 또는 좀 도움을 받고 싶다. 이 과정을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만드나요? 하고 질문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가끔 계셨어요. 근데 사실 제가 막 수업을 할 때마다 뭐 학생들이 진짜 눈에 불을 켜고 열심히 듣는 것도 아니고요. 수업을 하다 보면 좀 졸거나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수업을 엄청 잘하거나 그 어떤 뭐 안소그이라고 하는 그 결과물이 굉장히 좋아서 학생들이 막 모두 다 감동하면서 막 수업 듣는 거 당연히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수업을 잘하거나 정리, 전달 아니면 또는 이해를 하게 만드는 그 과정을 더 잘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시니까 제가 이런 걸 올려도 되나? 뭐 되게 잘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면 된다고 올려도 될까? 하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서 조금 주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신규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제 쪽지를 주시면서 아직 신규라 어떤 과정으로 수업을 준비해야 될지 사실은 조금 감을 잡기 어려운데 그런 것도 영상으로 만들어 주시면 어떻겠나요? 하고 이렇게 부탁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래도 혹시라도 신규 선생님들께라도 좀 도움이 된다면 괜찮겠다. 라는 생각에 조금 용기를 내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 보고 나시면 별거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완소그이를 만드는 과정은 시 한 편과 소설 한 편을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이육사의 광야, 그리고 또 하나는 이태준의 돌다리인데요. 저는 수업 준비를 조금 계속해서 뜸을 들이면서 오래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마 제가 막 영상 찍고 그러는 과정에서 옷은 계속 바뀔 수 있고요. 주변 배경이나 상황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건 염두에 두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육사 시인의 광야 수업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준비를 할 때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거 1단계 모아 내 자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을 일단 모으기 시작해요. 제 영상을 몇 번 보셨으면 좀 눈여겨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책들이 있죠. 여기 이 책이나 아니면 제가 책장에 또 따로 책들이 있는데요. 제가 임용을 삼수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삼수에 합격을 하면서 나 진짜 좋은 선생님 될 거야 하는 막 그런 나름의 야심참 이런 것이 있어서 책을 진짜 많이 좀 구입을 했었고요. 또 뭐 출판사 일을 하면서 받은 것들도 있어서 책들이 좀 있어요. 일단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 제가 가르칠 작품 이 작품에 대한 자료들을 일단 모읍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논술로 통하는 시라는 게 있는데 제가 미리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이 책에는 이육사 시인의 작품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면은 교과서 작품 읽기라고 해서 여기 지금 목차인 책이 있는데 여기도 미리 봤더니 이육사 시인의 광야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많이 참고하는 책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교과서를 만든 시인들. 작가에 대해서 공부할 때 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학생들에게 해주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육사 시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읽고 좀 작품하고 연결해서 한번 내용을 봐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 책의 좋은 점은 작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시인의 대표적인 작품들에 대해서도 그 관련된 작가의 이야기랑 같이 잘 버무려 놨어요. 그래서 이해할 때 굉장히 좋아서 이 책은 추천합니다. 학생들이든 선생님들이든 하나씩 이렇게 좀 구입하셔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되게 본지 오래돼서 막 너덜너덜해요. 저 임용 준비하면서 봤던 책이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좋아요. 신경림 시인의 시인을 찾아서. 여기 보면 아주 다행히
어디 있었는데 여기 이육사 시인의 이름 보이죠?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알 수 있어서 좋아요. 그러니까 작가에 대한 걸 꼭 반드시 알아야 되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실 텐데요. 알면 그래도 조금 아이들에게 배경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풍요롭게 알려줄 수 있고요. 교사 스스로도 작품을 이해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참고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뭐 고전 같은 경우에 다른 책들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시를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여기 시 선집이 있는데 여기에도 이육사 시인에 대한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자료를 모아둡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또 보는 게 기존에 모아놨던 수업 자료들이 여기저기 널려서 날아다니다 보면 뭐 실제 이렇게 막 날아가는 건 아니지만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만들어 놓고 또 찾는 경우가 생겨서 제가 얼마 전부터는 이렇게 모아놓기 시작합니다. 여기 뭐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소설에서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파일에 띄워놔요. 근데 만들어 놓고도 또 이렇게 하나하나 찾기 어렵고 제가 만들어 놨는지 아닌지 막 헷갈리는 경우들도 있어서 제가 육아휴직 3년 동안 있는 동안에 엄청난 일을 했어요. 여기 지금 보면은 수능 모의평가 기출 이 작품들을 쭉 정리하고 제가 스스로 정리한 작품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를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한 작품들 어떤 내용들을 정리했는지 이 책만 살펴보면 할 수 있도록. 하지만 게을러서 이것도 막 굉장히 깨끗하죠. 막 정리를 안 해놓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고 또 기출문제, 수능 모의평가 기출이라든지 아니면 수능 기출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다 잘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수능에 출제되는 게 있으면 또 계속 누적을 해요. 학생들에게 수능 기출이나 모의평가 기출에 대해서는 알려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육사의 작품 같은 게 이제 수능 기출에 나왔는지 저는 이제 쭉 훑어보는 거죠. 그래서 꼭 광야가 나오지 않더라도 제가 지금 수업을 준비하고 있는 광야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육사 시인의 작품이 많이 나왔다 하면 이런 것들을 소개해주면서 그만큼 좀 중요도가 높은 작가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유용하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 뽑아가지고 제본집에 맡겨서 제본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책을 지금 갖고 있는데 저는 이제 수업 준비할 때 이걸 잘 참고하는 편이에요. 근데 모든 자료들이 당연히 집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다 사드릴 수도 없어요. 워낙에 많은 작품들과 관련된 서적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검색만 해봐도 그냥 어디 근거 없는 자료들이 아니라 특정한 책에 있는 내용들이 뭐 네이버 지식백과라든지 오늘 자료들에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유포하면 저작권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교사 스스로 참고해서 공부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수업자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모아 남의 자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검색을 해서 그런 자료들을 모으거나 아니면 저는 이렇게 참고서도 당연히 참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기존에 이제 뭐 시험에 출제되는 방식의 용어라든지 아니면 어떤 내용을 이제 좀 가르치면 좋을 만한지가 굉장히 명료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100% 의존하면 안 되겠지만 왜냐면 가끔은 좀 잘못된 내용도 있더라고요. 100% 의존하면 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뭐 교사용 지도서라든지 그런 뭐 참고 자료라든지 아니면 이런 참고서에 되어 있는 내용들은 어느 정도는 조금 가르쳐 주길 원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 하려면 뭐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사 스스로 이제 그 부분에서 걸러낼 것들은 걸러내고 중요도가 있는 것들을 참고해서 집어넣어 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참고서도 제가 참고하는 편이고요. 그 인터넷에도 검색은 반드시 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라는 것도 참고해 두기 위해서 많이 검색을 해서 다 좀 복사하고 붙이고 하는 과정들을 거칩니다. 일단은 자료를 최대한 많이 얻어낼 수 있는 한 많이 얻어내려고 해요. 그래야지 같은 내용이지만 이렇게도 표현하거나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는 그런 관점도 있구나라고 해서 소개를 해줄 수 있는 면도 있고요. 제 스스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해의 폭을 넓게 해주려면 이런 부분들도 언급해주면 좋겠구나라는 걸 참고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자료들을 많이 모아둡니다. 이렇게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료와 남의 자료를 모았잖아요. 그 다음에 3단계로는 작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아까 미리 살짝 말씀드리기도 했는데요. 전 항상 작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작가에 대한 정보를 찾고 모아놔요.
작가 이야기라고 해서 제가 이런저런 데서 모아놨던 정보들을 정리를 해두면 나중에 이 작가의 작품을 다루게 될 때 이것만 한번 좀 훑어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운이 좋게도 아까 그 책이 있었는데 저는 따로 볼 필요는 없는 게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다 타이핑하고 정리를 해서 여기 두 번째 항목에 264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264 시인의 작품은 제가 이미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첫 번째는 김수영 시인이었고요. 이렇게 264 시인에 대한 자료가 나한테 있네? 라고 하면 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꺼내는 거죠. 지금 제가 정리해놓은 264 시인의 내용은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아까 그 교과서를 만든 시인들 여기에 있는 것도 참고를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인터넷 사이트에 이제 나는 문학이다 라고 하는 책 그게 이제 네이버에 시인 검색을 하면 잘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이 책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도 내용이 굉장히 괜찮은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작가에 대해서 설명한 거 보면 대부분 작품론처럼 작품 하나하나도 어떻게 창작이 됐는지까지 나와 있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도 참고해서 자료들을 미리 만들어 둡니다. 어차피 한 명 공부를 할 때 만들어 두면 나중에 저 작가 파일에 모아놨을 때 이 작가 부분만 쏙 꺼내서 다시 한번 보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료까지도 제가 봐야 되는 자료에 이제 포함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금 제가 쌓아놓은 게 네, 이렇게 자료들을 모아놓은 걸 보니까 이 정도 돼요. 책이 사실 두꺼워서 되게 압박스럽고 많은 것 같지만 실제 264 시인의 광야 작품과 관련된 것만 찾으면 그렇게 봐야 되는 부분은 아주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직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보지는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완소그일을 만들기 위한 자료 수집이 끝났고요. 이제부터 열심히 공부 모드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공부에 들어가셔서는 하나하나 내용을 보면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버버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하곤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다 보면 이것까지는 너무 깊이 들어갔다. 아니 이것까지 얘기하면 조금 너무 지엽적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과감히 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내용이 좀 어려운데 그 부분을 설명할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해준다면 학생들이 더 잘 이해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따로 밑줄을 치거나 표시를 해두는 거죠. 그럼 학생들이 이해할 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들이 모으셨다면 모으신 걸 바탕으로 읽으시는데 그 중에서 이게 수업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닌가 라는 걸 생각해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정말 남는 것들이 있죠.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인 도식이나 골격을 만드는 과정을 밟아갑니다.
돌다리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저는 본문을 다 읽어야 되기 때문에 책을 한번 찾습니다. 쭉 봤을 때 이태준 여기 책장 너무 위에 있죠. 평소에는 잘 안 꺼내 본다는 수업 때만 이제 찾아보는데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집에 오면 이거 무슨 그냥 속에 알맹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중고나라에서 득템한 전집이에요. 네, 한번 보시면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그리고 뭐 보통 학습지를 보다 보면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흐름에 맞춰서 좀 정리를 해보고요. 그러면서 쭉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돌다리랑 뭐 나무다리를 그려본다든지 중요한 소재를 메모해 보면서 계속 메모해 보는 거예요. 계속 적다 보면 이렇게 갈등이 있지. 그럼 갈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게 좋을까? 하면서 또 하다가 이렇게 좀 충돌하는 화살표로 해볼까? 그러니까 계속 하다 보면은 생각이 또 하나씩 추가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돌다리랑 나무다리를 둘 다 그리고 서로 다른 입장의 차이를 보여줄까? 하고 또 하다가 그 다음에는 나무다리는 굳이 그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하면서 돌다리를 그리고 뭐 소재들이 뭐하고 비슷한지도 메모해 본다든지 서로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돌다리의 굉장히 큰 특징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중요한 내용들을 좀 이해할 수 있게끔 해야겠다 하는 방식으로 이제 좀 다듬어져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색깔이 조금 더 바꿔가면서 중요한 내용을 어떻게 구별시켜 주는 게 좋을지, 그 나중에 결국은 아들이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그 중간중간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을 제외하고도 표현상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어떻게 드러내는 게 눈에 잘 들어올지를 고민하면서 또 메모하고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몇 번씩이나 반복해야 해? 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여러 번 반복하는 가운데 조금 더 이해가 잘 가게 뭐 판서를 하거나 정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는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점점 다듬어지고 깔끔해지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보니까 세로로 하는 것보다는 가로로 하는 게 좀 학생들한테 뭐 수업 영상을 찍을 때 보여주든 아니면 전체적으로 글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쭉 좀 가로로 길게 해서 보여주는 게 잘 보이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A4 용지 2장을 붙여서 또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게 오히려 눈에 좀 더 잘 들어오죠. 이렇게 되면 가로로 되니까 의미가 그냥 한눈에 쭉 길게 보이고요. 이런 데다가 화살표에다가 전체적인 뭐 대화에서 보여주는 의미를 좀 압축적으로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여러 번 정리하는 과정에 어떻게 하는 게 눈에 가장 잘 들어오는지를 생각하다가 이렇게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완성시키기까지 저만의 뭐 한눈에 보기 완소그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요 정도의 과정을 거쳐서 제가 지금 모아놔봤는데 지금 돌다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과정으로 망했다가 고쳤다 다시 수정했다 하면서 해보았습니다.